데이터는 땡땡이다. 데이터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좋은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조직이 유리합니다. 과거의 데이터는 거래의 기록이었습니다. 지금은 소셜, 모바일, 그리고 IoT까지 모든 것이 데이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땡땡이다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땡땡에는 어떤 단어들이 사용될 수 있을까요? 데이터는 새로운 석유이다. 영국의 수학자이면서 테스코의 클럽카드를 설계한 클라이브 험비는 2006년에 데이터는 새로운 석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험비의 말을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험비는 왜 데이터를 석유에 비유했을까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데이터는 석유처럼 가치가 있다. 그렇지만 원유와 마찬가지로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다. 원유는 정제 과정을 거쳐서 휘발유도 되고 플라스틱도 된다. 마찬가지로 데이터는 분석 과정을 거쳐서 가치를 발휘한다. 2006년이면 아직 빅데이터 개념은 논의되기 한참 전입니다. 시대를 앞선 통찰력이 놀랍습니다. 데이터는 새로운 흙이다. 영국의 데이터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맥칸들리스는 2010년 테드에서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데이터는 새로운 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보 가부와 데이터 과잉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우리의 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시각화하면 패턴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석유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이를 가공하면 또 다른 가치를 갖게 됩니다. 데이터는 그 자체로 가치가 없습니다. 시각화 과정을 거치면 가치 있는 통찰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성격은 흙과 같습니다. 흙은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흙과 데이터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맥칸들리스의 테드 스피치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데이터는 새로운 통화이다. 미국의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인 데이비드 작스는 2011년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개인 데이터는 새로운 통화인가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사용료는 공짜입니다. 사용자는 디지털 포럼을 통해서 친구들과 그리고 친척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댓글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용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사용자에게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크 주커버그는 페이스북 IPO를 통해 24억 달러를 벌게 됩니다. 페이스북 사용료는 공짜인데 주커버그는 어떻게 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광고입니다. 페이스북은 사용자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소유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로 돈을 법니다. 그렇다면 페이스북은 사용자에게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생각은 데이터 권리가 데이터 주체인 개인에게 있다는 생각과 통합니다. 지금은 마이데이터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이고 애널리틱스는 연소기관이다. 가트너의 수석 부사장 피터 손더가드는 2011년 가트너 심포지엄에서 정보는 21세기의 원유이고 애널리틱스는 원유를 사용하는 엔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데이터가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애널리틱스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석유가 아무리 많아도 엔진이 없으면 석유는 에너지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애널리틱스가 없으면 데이터는 통찰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데이터 부채를 해결해야 한다. ASG 테크놀로지스의 이안 로우랜드는 2012년 데이터 버서티에 데이터 부채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데이터 부채는 기술 부채라는 용어에서 생각을 빌려온 것입니다. 기술 부채는 워드 커닝햄이 1992년에 만든 용어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영역에서 개발 조직들이 당장 개발 편의성을 위해서 미래의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태를 내버려두는 현상을 말합니다. 데이터 영역에서는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이 아무리 쉬워지고 데이터 저장 장치 비용이 아무리 싸게 된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로부터 충분한 가치를 뽑아내는 일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 부채를 해결하지 않고 내버려두기 때문입니다. 빅데이터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된 것은 2012년부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조직들은 데이터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새로운 통화이다. 타타손스의 회장 샨드라 세카라는 2015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데이터는 새로운 통화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의 디지털 세상에서는 소비자들의 기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대규모로 생성된 데이터를 분석하면 기업들은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데이터는 새로운 통화라고 믿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하면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는 수익으로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데이터 가치가 바로 실현되는 세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데이터는 새로운 자본이다. 2015년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데이터 자본의 대두, 더 라이즈 오브 데이터 캐피털이라는 아티클을 발간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컴퓨터 장비를 중요한 자산으로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데이터는 자산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하드웨어는 점차 서비스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더 이상 자산이 아닙니다. 마지막 남은 자산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대부분의 기업가들에게 데이터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CEO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데이터 확보를 목적으로 인수합병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데이터는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다. 2017년 이코노미스트에는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이제 더 이상 원유가 아니다. 데이터이다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원유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인들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알파벳,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타이탄들이 데이터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은 상장 기업으로서 가치가 가장 큰 기업들입니다. 아마존은 미국 온라인 거래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2016년 미국의 디지털 광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지배하는 기업이 비즈니스도 지배한다는 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새로운 석유가 아니다. 2017년 BBC.com에는 데이터는 새로운 석유가 아니다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데이터가 새로운 자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는 석유가 아니라는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렸습니다. 데이터와 석유는 다릅니다. 첫째, 석유 공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는 무한합니다. 데이터는 석유라기보다는 태양광에 더 비슷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것보다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에 더 관심을 두게 됩니다. 둘째, 데이터는 재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셋째, 의외의 관심이 다릅니다. 개인 데이터의 유출 또는 남용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데이터가 석유와 완전히 다른 자원이고 따라서 활용 및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새로운 석유가 아니다. 새로운 원자력이다. 2018년 ideasted.com에서는 데이터는 새로운 석유가 아니라 원자력이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추출하고 정제하고 사용하는 것은 땅과 공기를 오염시킵니다. 데이터는 모든 것에 스며듭니다.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의 지하수에 침투하여 독이 됩니다. 사람들은 컴퓨터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잘못된 관점에 빠지기도 합니다. 데이터가 잘못 사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원유보다 훨씬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새로운 석유가 아니다. 도그 레이니는 2001년 빅데이터의 특성을 3V로 설명하여 유명해졌습니다. 도그 레이니는 가트너 그룹을 거쳐서 지금은 웨스트몬루에서 이노베이션 펠로우로 일하고 있습니다. 도그 레이니는 2021년 4월에 열린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월드 컨퍼런스에서 데이터 모네타이제이션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워크샵에서는 레이니는 데이터는 새로운 석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산인 것은 맞지만 데이터의 특성이 석유와 다른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석유와 달리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한다고 해도 고갈되지 않으며 저장과 이동이 쉽다는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사실은 석유보다 훨씬 더 가치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여러 생각들을 알아봤습니다. 데이터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데이터는 원자력처럼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석유보다 가치가 큽니다. 사실 데이터는 데이터입니다.